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합당이 어렵겠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향후 일을 도모해야 되겠다. 민주당 당원들에게 일단 잘 보여서 평택으로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뭐 이거 네. 워낙 이게 핫하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 뭐 다음 뭐 전대 구도로 바로 이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북도 그렇습니다만 자, 이 한 장의 사진 헤드라인 너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많은 내포가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선거 후 민주당 통합 정권 재창출 함께할 것 투표로 단일화해달라. 선거 후에 정권 재창출을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좀 해석 좀 해주실래요? 유시민 작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다 강해를 해석해줬잖아요. 그 이 시각을. 근데 유시민 작가 네. 표정이 너무나 공격적이어서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심플하게 요약하면은 조국 후보가 당선이 돼야 음. 민주당하고 합당 연대 가능해지는 거고 네. 김용남은 분열 세력이기 때문에 김용남이 당선이 되게 되면 진보 진영은 쪼그라들고 분열된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 안 된다.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그렇게 되면 음. 네,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뭐 시루떡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 왜 거기 다 들어가요?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차곡차곡 이재명 대통령까지 시루떡처럼 쭉쭉쭉쭉 쌓여서 이제 우리가 진보 진영을 쭉 구축해 왔는데 여기서 뭘 빼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간첩이거나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간첩이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미쳤다 그러더니 이제 간첩까지. 물론 뭐 제가 이거 되게 오늘 아침 세게 깠는데 지지자를 뜻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 중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간첩이라는 얘기를 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던데 그게 뭐가 아니 정치인과 비정치인 구분이 상당히 지금 모호한 상태예요. 요즘 같은 경우 언론인과 비언론인의 구분도 모호하지만 실제 대통령은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고 했고 실제로 그런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뜻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인이 간첩이면 우리는 고정 간첩이나 뭐 간첩 배후 정도 되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유시민 씨. 제가 진짜로 아찔한 게요. 네. 조국이 만약에 당선이 돼가지고 원내로 들어왔을 때 진짜 뭐 통합이 되고 민주당 외연이 확장되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니까 대선으로 시기를 한번 돌려보니까요. 네. 몇 년 뒤겠지만 대선 때 만약에 조국이 자기도 경선 참여하겠다. 민주당 안으로 들어와서 합당이 됐든 뭐 자기 입당이 됐든 당연히 나오겠죠. 그럼 나왔을 때 뭐 또 다른 후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번에 선거하듯이 또 마타도 하고 막 녹취 까고 난리 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낙연 대선 후보랑 이재명 대선 후보랑 경선 때 그 서로 생채기하고 아팠던 역사가 또 되풀이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놈의 통합이고 연대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는 꼴로 보면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좀 보여줬어야지. 그러니까요. 네. 아름답게 가는 그림을 만들었어야지. 상대방 주저앉히고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그러고 내가 민주당스럽다고 그러고 여기 심지어 지지하는 사람 다 가짜 민주당 지지자 취급하고 간첩이니 누가 더 좋아합니까? 무슨 합당이고 연대예요. 참고로 간첩은 이제 조국 씨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네. 어찌든 간에 그런 논리로 지금 쭉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실은 6.3 선거가 조국 대표한테는 조국 후보한테는 다시 모델 사실상 이제 마지막 어떤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현실 정치에서의 자기 가능성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본인이 심판받아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이 정말 위급하고 정말 이렇게 진검승부잖아요, 사실. 이 선거라는 거는. 이런 진검승부 현실 속에서 어떤 정치적 리더십과 설득력과 정치인의 면모, 미래 비전 이런 걸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지금 다각적으로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우 실망스럽다. 실망을 넘어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결코 작지 않다면 정말 본인으로서는 참 큰 실기를 했다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조금 시간 허락해 주시면 네. 제가 정말 화장실 갔다 오시려고요? 왜요? 아니 이제 조국과 뭐 이제 유시민 작가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저는 좀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은 뭐냐면 아니 그런 얘기 하려고 우리 모여 있는데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죠. 네네네. 그러니까 진보, 선명성, 민주당스러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김용남은 그렇지 않다고 폄하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조국이 그러한 사람인가를 평가했을 때 판결문 얘기를 하도 많이 했으니까 논외를 하고요. 네. 판결문만으로도 뭐 진보, 민정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자, 진보의 외연확장, 예를 들면 뭐 개헌할 때 다 진보가 하나 돼야 개헌이 원활하고 국정 운영할 때도 다 원활한데 민주당 혼자만 뭘 하면 잘 안 된다 뭐 이런 논지예요. 유시민 작가 이야기가. 그러면 진보 정당이 조국 혁신당 뿐이냐? 진보당도 있습니다. 그거 원내 정당이에요. 심지어 가끔씩 국회의원 없는 정당인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내 정당이에요. 진보당하고 합당하자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민주당 그쪽에서 뭐 녹색당, 정의당, 사회민주당 뭐 얘기합니까? 투명이건 취급하고 제안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훨씬 더 진보적입니다. 그런데 유독 조국 혁신당만 합쳐야 무슨 뭐가 국정 동력이 생기고 진보 외연 확장이 된다는 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조국 때문에 20대, 30대, 10대가 진보 진영의 위선 이런 것들이 너무 인상이 강해져서 지금 지지가 안 오고 있잖아요. 근데 조국 후보가 들어와 보게 되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청년 세대 포섭 안 하고 50대, 60대, 40대 요 기득권만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 지키자 이거예요? 앞으로의 민주당의 미래는 뭐예요, 그러면? 미래를 걱정해가지고 지금 조국 후보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간첩이고 뭐 그렇습니까? 민주당을 걱정하는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요. 왜 본인들만 질리냐고요. 이게 너무 저는 짜증나고 마지막으로 조국 후보가 진짜 뭐 진보 진영의 뭐 대표 아이콘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한 번이라도 뭐 노동자들이 고공농성하는 크레인 뭐 이런 농성하시면 뭐 가신 적이 있습니까? 단식을 함께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노동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절절히 울면서 함께 다가간 그림 저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제가 되게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탁상공로만 하지. 노회찬 그러니까 정의당보다 더 노회찬답게 뭐 정치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내셨던데 깜짝 놀랐어요. 저 정말 그거 보고 속이 뒤집혀가지고 어디 노회찬 이름을 얘기를 해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진보 흉내만 내는 사람이지. 강남에서 자기 자식 스펙 만들어주고 이런 사람이 뭔 놈의 진보고 노동자들 곁에 서서 한 번 눈물 흘린 적도 없으면서 어디 진보를 참칭해요. 네. 자, 뭐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아닙니다. 예, 화가 자제하겠습니다. 많이 나셨네요. 네. 사실 저는 여기서 좀 짚고 싶은 게 민주당스러움이라는 게 어느 민주당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유민주당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DJ 때 민주당 이제 뭐 이름은 달리 했습니다만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정치적인 목표 그다음에 당원과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어 갑니다. 그렇죠? 따라서 민주당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국민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당원들에 의해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이재명스러운 민주당을 선택을 하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은 건 바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재명스러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용남이에요. 김용남을 가지고 이재명스러움을 천명했고 그걸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의 픽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후보로 찍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여전히 이게 덜 민주당스럽다라고 하면 이재명에 대한 비토, 나아가서 이재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명을 선언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권력을 탐하지 않는데 유시민의 권력은 대중적 영향력을 통해서 유지되는 바로 그것이 권력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남의 말할 자유를 억압하고 자기가 대화를 독점하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권력인 거죠. 가장 최고의 권력자는 현재 스코어 그래서 김어준인 것이고 김어준의 마이크를 아무 때나 갖다 쓸 수 있는 유시민이 바로 권력인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이 약화될까 봐 반 이재명을 선언하면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대중적인 그루밍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규 진보당 전 대변인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네. 유시민 씨가 당대표 하실 때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당시 노회찬 어른도 같이 계셨고 그분의 얘기를 좀 대신 전달해드리면 아니 유시민 씨는 통합진보당 대표셨는데 왜 민주당 진짜 민주당 간별사를 왜 하고 계시냐. 자기가 볼 때 좀 약간 당황스럽다. 네, 본인이 민주당 출신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통합진보당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 다 진보당으로 와서 지금 다 정치하고 있고 또 그리고 노회찬 어른은 굉장히 오랫동안 자신의 콘텐츠와 실력으로 오랫동안 대권 주자로 분류됐지만 노회찬 어른은 단 한 번도 진보당
진보당으로 늘 대선 후보 출마를 고민하셨지 민주당과의 합당이나 이런 것들 고민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조국 대표가 노회찬 어른을 거론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래서 통합진보당 출신 유시민 씨가 민주당 간별사를 하고 있고 조국이 나는 더 노회찬보다 더 노회찬 다운 정당을 하겠다. 이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게 진보당 분위기입니다. 둘 다 민주당은 말이 없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 그리고 우리 노회찬 의원께서도 말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저렇게 참칭하면 안 됩니다. 자, 하물며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런 발언했네요. 민주. 김용남 진짜 여당 후보, 혁신당 가짜는 김 후보. 네. 조승래 사무총장이 별로 발언을 안 했어요. 현재 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입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대표라고 하는데 누가 대표를 해줬냐라며 가면을 벗고 조국 혁신당의 이름으로 승부하시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네. 조 사무총장은 전날 김 후보 캠프에서 현장 본부장단 회의를 열면서도 조 후보를 겨냥해 가짜 민주당 후보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허정 기자님,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이 지난 합당 과정에서도 한병도 원내대표와는 달리 네. 마지막까지도 조국 대표와의 합당을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인데 1인 1표부터 왜 이렇게 시작해서. 입장이 확 달라졌네요? 제가 2명의 친명계 지도부 핵심 관계자와 통화도 하고 취재를 해서 그 종합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네. 조국당과의 합당은 물 건너 갔다라고 판단한 것 같대요. 완전 끝났다. 네,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다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전당대회. 네. 그러니까 조국당이 합당을 하면 그거대로 전략을 세워왔을 텐데 이제는 조국당의 저런 행동들, 지난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 당원들끼리 굉장히 싸움이 크게 붙고 이미 마음이 상해서 합당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고 향후 전당대회를 준비하려면 이젠 민주당 당원들에게만 마음을 얻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어느 순간부터 했고 그게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과거와는 달리 조국당을 좀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원인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조승래 사무총장이 지난주에 그 이혜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을 따로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일화 여부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별 얘기 못 나누고 헤어졌다 그랬거든요. 사실상 뭐 만난 거 외에 단일화와 관련돼서 진전된 네. 일체 논의가 없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수준의 대화만 이루어지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말인즉슨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합당이 어렵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꼈고 그렇다면 이제는 향후 일을 도모해야 되겠다. 민주당 당원들에게 일단 잘 보여서 다음 전당대회가 더 목표가 중요해진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내부에서 나옵니다. 여기 상당히 그런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공유하려고 발제를 해놨습니다만은 지금 먼저 약간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 합당 논의 그리고 조국으로 어떤 정권 재창출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김어준 씨와 뉴스공장의 큰 그림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시즌 2를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자기가 컨트롤이 용이한 사람들로 김어준 주도하에 정권 재창출 뭐 이런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자 정청래 당 대표는 그런 이제 큰 틀에서 협력 관계가 가능했던 사람이야. 김어준 씨와의 특수관계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당장 자기 눈앞의 전대를 위해서 조국과의 어떤 가시적인 절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조승래의 멘트를 통해서 확인된다면 자 앞으로 그러면 뉴스공장 김어준 씨는 조국과 관련돼서 어떤 스탠스를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조국 후보가 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전당대회 때 조국 후보가 직접 출마할 수는 없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당선이 이번에 되더라도 낙선하면 기회가 이제 없는 거죠, 사실상 네. 제도권 정치 하에서는. 당선이 되더라도 조국혁신당하고 뭐 바로 어거지로 합당하더라도 투표권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오신 당원들은. 그래서
뭐 조국 대표가 바로 참전할 가능성은 없는 거고 정청래 연임 외엔 다른 길이 안 보인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전북의 김광현 지사가 무소속 후보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호남 당원들의 마음이 굉장히 떠나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이래가지고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네. 그러면 아유 두 손 두 발 들고 그래 뭐 정청래는 책임지고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갈 거냐? 전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번에 지금 평택을에서 하는 행태와 똑같이 저 사람은 안 돼. 김민석 절대 안 돼. 그렇지. 진짜 나쁜 사람이야 김민석.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로 와야 돼. 정청래 연임 가야 돼. 네. 당 깨진다. 김민석 대표 되면.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저도 정확하게 우리 강수현 변호사님이랑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저랑 사전 토크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네. 새벽부터 지금까지 제가 면밀하게 이런 자료와 인터뷰를 해봤는데 지금 김민석 총리에 대한 악마화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친 정치원의 친청과 친석은 있을 수 있다. 김민석. 하지만 친명대 친청의 구도는 절대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민석은 이재명 파리하는 친명으로 분류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이에요. 네, 네. 이거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허위, 가짜 가설에 의한 논리를 가지고 본격적인 김민석 때리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거는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청와대나 김민석이나 강득구나 가만히 있죠. 근데 다 알아요. 팩트는 정무수석이 말 전달을 잘못해서 생긴 정무수석의 귀책 사유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정무수석한테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냥 질문했겠습니까? 면밀한 취재를 통해서 이게 팩트구나 그래서 정무수석한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질문한 거란 말이에요. 청와대 가만히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김민석 총리도 가만히 있었어. 강득구도 배신자 소리 들으면서 친명파리 얘기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전대 구도가 되면 팩트가 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가설은 오래 갈 수 없고 더구나 그렇다면 김민석 악마화로 전대를 치른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재명의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투표하시면 됩니다. 평택을에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시면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뉴스공장의 위세와 영향력과 유시민의 영향력은 급감할 것이다. 이건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조금만 더 민주당 얘기하고 뉴스공장 얘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